8과 정치제도입니다. 먼저 단어 살펴볼게요. 오늘 정치와 관련된 수업인데 보통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고 오늘 수업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단어 보겠습니다. 단어에서 오늘 필요한 단어들은 많이 없어요. 보통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 토픽에서는 읽기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쓰기 시험에서는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토픽에서는 정치가 쓰기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듣기에만 열심히 말하면 공부하면 될 거예요. 자, 독재정치 단어 보면 보통 지금 북한을 독재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또는 독재자라고 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지금 독재자입니다. 독재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제도 관련 어휘. 자, 여기 대통령 중심제. 한국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통령 이름은 문재인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정치를 말할 때는 베트남 총리라는 말을 써요. 베트남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트남 총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총리를 이름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음이 여러분들 베트남 발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베트남 총리는 응웬 수엇 푹 총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당 관련 어휘에서 여기 가입하고 탈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정치 공부하면서 이 단어를 보고 있지만 이 단어는 다른 데 더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동아리에 가입하다 또는 동아리에 회원으로 가입하다 또는 동아리에서 탈퇴하다, 회원 탈퇴하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쓸 겁니다. 선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4월 달에 선거를 했어요. 선거했어요. 그런데 같은 말 여기 선거를 치르다가 있어요. 치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난 4월에 선거를 치렀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엇 같이 사용해서 과거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를 치렀어요. 2주 전에 선거했어요. 2주 전에 선거를 치렀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심화어휘에서 이거 기억하세요. 뽑다. 그런데 이 피동 표현을 좀 많이 써요. 피동. 피동 뽑다 히를 사용해서 뽑히다, 뽑다, 뽑히다. 그다음에 찍다, 그다음에 찍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주의. 자, 당선되다. 여기는 단어 자체가 당선되다 피동 표현을 썼어요. 문법적 피동을 썼어요. 그런데 주의. 여기서 당선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뽑다, 투표하다, 선출하다 있지만 당선되다 표현만 있습니다. 당선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음에 38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듣기 하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38선이라는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경고할 때. 자, 지금부터 38선입니다. 38선을 넘지 마세요. 꼭 지도에 있는 38선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농담처럼 말할 때, 위험이나 경고를 할 때 38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38선을 넘지 마세요. 여기부터 38선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끔 사용합니다. 대결하다. 지금 정치에서 이 대결하다가 나왔는데 이 대결하다라는 말은 단어는 정치 아니고 보통 스포츠에서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태국의 축구 대결하다 스포츠에서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문법입니다. 을바에야. 이 을바에야에는 는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을바에야, 을바에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의 특징은 이 문장 안에서 이 문법이 사용되면 문장의 앞과 문장의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을바에야, 을바에는 문법에서는 차라리라는 말이 같이 쓰여요. 을바에는 차라리, 을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의미는 동일한데 차라리라는 말을 쓰면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도 차라리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거에 출마할 바에야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야 대신 는으로 바꿔도 돼요. 그리고 출마할 바에는 차라리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의미를 좀 강조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를 살 바에는 괜찮아요. 아파트를 살 바에야 차라리 서울 근교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 아파트를 살 바에는 바꾸고 차라리 괜찮습니다. 또 세 번째, 아무 전공이나 선택할 바에야 차라리 또 아무 전공이나 선택할 바에는 바꿔서 차라리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을 바에야 차라리 기권하는 게 낫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을 바에는 차라리 기권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은는 만큼. 자, 여기서 주의할 때 이 문법이 같이 사용될 경우에 자, 형용사가 사용되면 은으로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앞에 동사가 사용될 경우에는 여기 은, 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동사와 은 같이 사용하면 어떤 의미예요? 자, 과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는 동사에 는 같이 사용하면 여기는 현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은는 만큼 이 문법은 동사는 두 가지 경우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 앞에 단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은 만큼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자, 여기 주의. 있다라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 형용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있다라는 단어는 동사일 때도 있고 형용사일 때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두 번째, 공정하게 선거 운동을 한 만큼. 자, 이렇게 운동하다. 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여기에
니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의미가 좀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그 회사는 근무 조건도 좋고 월급도 많은 만큼, 자, 많다 형용사, 그래서 은 사용했습니다. 조금씩 양보한 만큼, 자, 여기도 하다 동사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다에 니은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의미, 여당과 야당이 과거에 조금씩 양보한 만큼 운영되고 있어요. 고 들다 문법입니다. 이 문법도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들다, 고 들다에서 들다는 보조 동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혼자로 사용되지 않고 항상 다른 말들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 고 들다 표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따지고 든다, 파고 드는 이 두 가지 표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괜찮습니다. 마지막 문법 다마는 이것도 좀 어려운 문법이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문법은 여러분들이 토픽 쓰기에서는 사용하면 아주 이상합니다. 토픽 쓰기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여기 많은 대신 만 이렇게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아요. 두 개를 합쳐서 는다만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또 여기서 했습니다만, 요 했습니다만 이거는 대화에서만 사용합니다. 주의하세요. 팔과 정치제도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질 바에야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문이나 방송기자를 만나는 일을 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언론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자를 피하기도 해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기자가 자꾸 파고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건 정치인답지 않은데요. 정치인이라면 기자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제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대요.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4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변호사라면 인기 있는 직업이고 정치와도 관련이 있죠. 게다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번엔 꼭 당선되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시대요? 변호사란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는데요. 이젠 남은 인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시대요. 국회의원으로 뽑히시면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질 바에야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문이나 방송 기자를 만나는 일을 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언론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자를 피하기도 해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기자가 자꾸 파고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건 정치인답지 않은데요. 정치인이라면 기자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제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대요.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4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변호사라면 인기 있는 직업이고 정치와도 관련이 있죠. 게다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번엔 꼭 당선되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시대요? 변호사란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는데요. 이젠 남은 인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시대요. 국회의원으로 뽑히시면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질 바에야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문이나 방송 기자를 만나는 일을 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언론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자를 피하기도 해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기자가 자꾸 파고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건 정치인답지 않은데요. 정치인이라면 기자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제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대요.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4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변호사라면 인기 있는 직업이고 정치와도 관련이 있죠. 게다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번엔 꼭 당선되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시대요? 변호사란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는데요. 이젠 남은 인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시대요. 국회의원으로 뽑히시면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번. 요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1번. 자,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정치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아니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관심이 없어요. 자, 무관심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요.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자, 여자가 말했어요. 돈 벌 궁리에 관심이 더 많다고 했어요. 궁리, 이거는 생각하다, 고민하다 그런 뜻. 1번은 X. 2번,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 기자가 자꾸 파고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정치인이 기자를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듣기 내용과 같습니다. 2번은 O. 3번, 친구 아버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는데 자, 여기가 틀렸어요. 친구 아버지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지다라고 했어요.
지난번 선거에서는 떨어졌어요. 같은 말, 선거에서 낙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 낙선하다. 여기서 낙은 fail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친구 아버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도 X. 그런데 뒤는 맞아요. 변호사인데다가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 부분은 맞지만 처음 출마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3번도 X입니다. 2번. 다음은 남북한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 가족의 상봉에 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60년이 지나 다시 만나는 이산가족의 눈물로 금강산 면회소는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산가족들이 60년 만에 만난 기쁨을 눈물로 쏟아내면서 마치 눈물바다와 같습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7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마침내 만났다는 감격에 서로 껴안기도 하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0년 동안에 너무나도 늙어버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이산가족들은 장소를 옮겨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만남은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은 전체가 한자리에서 모이는 단체 만남과 가족들끼리 만나는 개별 만남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개별 만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전체 만남이 있고 저녁에는 민속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모레 오전에 한 차례 더 개별 만남을 가진 후에 점심을 먹고 헤어지게 됩니다. (2번) 다음은 남북한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에 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60년이 지나 다시 만나는 이산가족의 눈물로 금강산 면회소는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산가족들이 60년 만에 만난 기쁨을 눈물로 쏟아내면서 마치 눈물바다와 같습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7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마침내 만났다는 감격에 서로 껴안기도 하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0년 동안에 너무나도 늙어버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이산가족들은 장소를 옮겨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만남은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은 전체가 한자리에서 모이는 단체 만남과 가족들끼리 만나는 개별 만남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개별 만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전체 만남이 있고 저녁에는 민속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모레 오전에 한 차례 더 개별 만남을 가진 후에 점심을 먹고 헤어지게 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60년이 지나 다시 만나는 이산가족의 눈물로 금강산 면회소는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불러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산가족들이 60년 만에 만난 기쁨을 눈물로 쏟아내면서 마치 눈물바다와 같습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7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마침내 만났다는 감격에 서로 껴안기도 하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0년 동안에 너무나도 늙어버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이산가족들은 장소를 옮겨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만남은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은 전체가 한자리에서 모이는 단체 만남과 가족들끼리 만나는 개별 만남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개별 만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전체 만남이 있고 저녁에는 민속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모레 오전에 한 차례 더 개별 만남을 가진 후에 점심을 먹고 헤어지게 됩니다. 2번입니다.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듣기 내용은 어렵지만 여기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A.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이다. 70세 이상이면 몇 살? 70부터 70, 71, 72, 70을 포함합니다. 70부터예요. 이상이다. A는 내용과 맞습니다. B. 뉴스를 진행하는 지금은 이산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 2번이 틀렸어요. 지금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여자 기자가 말할 때 저녁 식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녁 식사를 한다? 2번이 틀렸어요. B 틀렸습니다. 다른 것. C.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한 사람들은 헤어진 가족을 6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C도 오케이. 내용과 다른 것은 B입니다. 2번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A. 금강산 관광. 자, 답은 A예요. 금강산 관광은 우리 듣기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속 공연 관람은 있었고 전체 만남과 개별 만남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별이 뭘까요? 여기 개별은 개인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개별, 개인별. 3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고 있는 금강산 면회소의 풍경을 비유한 표현을 찾아서 왜 그렇게 비유하였는지를 쓰십시오. 면회소의 풍경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이산가족들이 오랜만에 60년 만에 만나서 많이 울었어요. 그 많이 울었습니다를 눈물바다로 표현을 했어요. 눈물바다. 여기서 바다라는 표현은 아주 많다, 아주 크다라는 의미로 눈물바다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바다라는 의미가 많다라는 의미로 또 쓰일 때가 있는데 좀 무서운 표현이에요. 가끔 피바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금 무서운 표현이죠. 슬퍼서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눈물바다. 피바다는 언제 사용해요?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 또는 전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을 때 피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조금 무서워요. 또 하나 바다라는 표현이 뭐 많다 또는 넓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 부모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요. 여기서 바다와 같다라는 표현은 아주 넓다, 아주 많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3번) 다음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와 전문가 사이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초점 시간에는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대학교의 김철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부터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하다가 13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했는데 몹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인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산가족 대부분이 이제 70세 이상인 고령인 만큼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정례적으로 열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가 남북한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한번 발생을 하면 해결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남북한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를 보이는 만큼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상봉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죽음이 가까워진 이산가족의 꿈을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치성을 띠지 않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남북한 정부 사이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분리하여 이산가족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번) 다음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와 전문가 사이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초점 시간에는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대학교의 김철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부터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하다가 13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했는데 몹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인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산가족 대부분이 이제 70세 이상인 고령인 만큼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정례적으로 열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가 남북한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한번 발생을 하면 해결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남북한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를 보이는 만큼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상봉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죽음이 가까워진 이산가족의 꿈을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치성을 띠지 않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남북한 정부 사이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분리하여 이산가족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번) 다음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와 전문가 사이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초점 시간에는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대학교의 김철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부터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하다가 13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했는데 몹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인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산가족 대부분이 이제 70세 이상인 고령인 만큼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정례적으로 열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가 남북한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한번 발생을 하면 해결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남북한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를 보이는 만큼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상봉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죽음이 가까워진 이산가족의 꿈을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치성을 띠지 않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남북한 정부 사이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분리하여 이산가족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3번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와 전문가 사이의 대담입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대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주 쉬워요. 이번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바로 B.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의미. 듣기 초반에 나왔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답은 B. 이번 대담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자, 주의하세요. 이 책 우리 151쪽에 있는 2번 문제는 우리 책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이 책 바꾸세요. 대담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같은 거 A, B, C 중에 어떤 거예요? A.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정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해야 해요. 정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것 A는 아닙니다. B.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사흘에 걸쳐서 진행된다. 사흘은 며칠이에요? 사흘은 3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돼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 이 말도 없습니다.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C. 최근 남북한 관계는 전에 비하여 긴장이 높아진 상태이다. 네. 남북한 관계는 항상 좀 긴장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항상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2번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대담의 내용과 다른 것 아니고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를 바꾸세요. 문제를 바꾸면 답은 C가 됩니다. 3번 대담 내용에 따르면 정치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쓰십시오. 정치적인 문제, 무엇 때문에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문제는 북핵 문제. 쉽게 말해서 이거는 핵무기 때문에. 핵무기, 핵미사일. 가끔 북한에서는 핵무기, 핵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한국 사람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핵 무기, 핵 미사일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정치적으로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봉 행사가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군사적인 문제. 자, 이거는 군사적 충돌. 남한 군대와 북한 군대, 전쟁은 아니지만 가끔 충돌할 때가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국 사람들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는 군사적 충돌. 남한 군대와 북한 군대가 충돌했을 때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산가족 행사가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답의 내용에 따르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써보십시오. 좀 쓸 게 많지만 간단하게 써볼게요.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정치적, 군사적 문제와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인도적 문제입니다. 인도적, 휴머니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산가족의 고령화. 현재 이산가족들은 나이가 많아요. 보통 70대 이상 또는 80대, 90대도 있습니다. 곧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가족들이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빨리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 정치와 관련한 특강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의 특강 주제는 남북한 관계입니다. 남북한 관계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강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강 시간에는 한반도의 통일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반도가 왜 분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분단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반도를 둘로 나눈 38선이 등장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38선을 경계로 하여 양쪽에 두 개의 나라가 수립되는 과정이었죠. 자, 그럼 이제 38선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였죠.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파시스트 국가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과 같은 비파시스트 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결국 비파시스트 국가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을 비롯한 비파시스트 연합국은 전쟁 후의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한반도에 대하여는 우선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시킨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후에 바로 독립을 시키지는 않고 얼마 동안 신탁 통치라는 것을 하기로 했었죠. 다시 말해 미국 등 몇 개 나라가 한반도의 정치를 맡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독립을 시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38선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한반도는 오랜 기간 통일 국가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8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 정치와 관련한 특강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의 특강 주제는 남북한 관계입니다. 남북한 관계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강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강 시간에는 한반도의 통일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반도가 왜 분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분단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반도를 둘로 나눈 38선이 등장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38선을 경계로 하여 양쪽에 두 개의 나라가 수립되는 과정이었죠. 자, 그럼 이제 38선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였죠.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파시스트 국가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과 같은 비파시스트 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결국 비파시스트 국가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을 비롯한 비파시스트 연합국은 전쟁 후의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한반도에 대하여는 우선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시킨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후에 바로 독립을 시키지는 않고 얼마 동안 신탁 통치라는 것을 하기로 했었죠. 다시 말해 미국 등 몇 개 나라가 한반도의 정치를 맡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독립을 시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38선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한반도는 오랜 기간 통일 국가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8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 정치와 관련한 특강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의 특강 주제는 남북한 관계입니다. 남북한 관계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강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강 시간에는 한반도의 통일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반도가 왜 분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분단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반도를 둘로 나눈 38선이 등장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38선을 경계로 하여 양쪽에 두 개의 나라가 수립되는 과정이었죠. 자, 그럼 이제 38선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였죠.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파시스트 국가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과 같은 비파시스트 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결국 비파시스트 국가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을 비롯한 비파시스트 연합국은 전쟁 후의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한반도에 대하여는 우선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시킨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후에 바로 독립을 시키지는 않고 얼마 동안 신탁 통치라는 것을 하기로 했었죠. 다시 말해 미국 등 몇 개 나라가 한반도의 정치를 맡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독립을 시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38선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한반도는 오랜 기간 통일 국가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8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이 특강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것도 쉽습니다. 답은 C예요. 이 여자가 말할 때 남북 간의 국제 관계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말할 때 오늘은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에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남북한의 통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북한의 국제관계가 속하지 않습니다. 2번, 지금까지 들은 강의의 바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도 아주 쉬웠어요. 답은 B. 여러분들 듣기에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네, 답은 B.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아래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십시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파시스트 국가들. 파시스트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씁니다. 파시스트. 한국에는 F 발음이 없기 때문에 파시스트라고 했어요. 파시스트 국가들 어떤 나라예요? 듣기에서 지도도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파시스트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두 번째, 파시스트 국가와 전쟁을 한 비파시스트 연합국. 자, 여기서 B라는 말은 영어라면 non 아닙니다. 파시스트 국가가 아닌 연합국. 어떤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리고 중국이었어요. 세 번째, 전쟁이 끝날 무렵 연합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자, 아까 보기에서 봤죠? 신탁통치였습니다. 신탁통치. 직접 어떤 나라가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대신 지배하는 그런 나라. 신탁통치입니다.